오늘의 정석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이벤트가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가파르게 좀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00 요선까지 이제 회복을 좀 해줬는데 빠르게 하락하고 이제 빠르게 상승한 요런 좀 구간이잖아요. 요런 구간에서 이번 주에 맞이하고 있는 이벤트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앵커님도 알고 있는 FOMC 요 스케줄이 가장 큰 이벤트로 잡혀져 있습니다. 뭐 잭슨홀 미팅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으켰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경제 지표에서 출발이 된 거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신용 청산이나 반대 매매가 된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우려들 그리고 중동 전쟁과 관련된 것도 시장을 화들짝하게 놀라게 했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알았죠. 이거 또 역시 그때 공포를 느낀 사람들 우리가 1월 달에 이때도 이제 후티 반군 이슈 나오면서 중동 문제 또 다시 이제 장난 아니다. 그렇게 또 공포가 커졌었는데 장난이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장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400에 매도한 사람들만 바보 됐던 거 아닙니까? 그 공포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공포를 기회로 이용했던 사람들은 1월 달처럼 또 기회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또 다시 이제 시장은 공포를 가져올 거고, 또 다시, 시장의 어떤 광기나,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올 텐데, 당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당할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또 항상 기회를 만들까? 네, 이익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업이 이익에 집중.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면은 계속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에 위치하고 이 돈. 이 돈의 양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이슈나 공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계속 결과가 좋을 거예요. 이게 첩첩 이제 쌓일 거거든. 그죠? 이번 구간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한마디가 이제 지나간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벤트를 맞이를 하는데 요 이벤트 요소는 이 금리와 관련된 요인들이잖아요. 금리와 관련된 요인들. 근데 이 금리와 관련된 요인들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을 보니까 이거 많이 안정화가 됐더라고요. 10년물 같은 경우하고 2년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년물이 한 4%대 초반,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가 한 3.9%대 정도면은 이거는 이 스프레드 차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변동폭, 이전에 나왔던 이 변동폭 축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연준에서 나와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완화적 기조로 갈 거다라는 게 돈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토 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답니까? 돈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수능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한 차례 소나기는 지나갔고, 이 기간 동안에 2,400에서만 매도 안 한 사람들만 이번 구간에 또 기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거, 다시 기대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나오더라도 그냥 돈은 나는 변동성 축소를 선택했으니까 따르라. 이런 신호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율과 관련된 것도 1,350원대, 1,360원이 깨졌잖아요. 앞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어요. 환율이 1,390원하고 1,360원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도 한 달 동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390원이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상단으로 도달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죠? 1,390원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단이었잖아요. 그리고 1,360원이 깨지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하락장으로 가기가 어렵다. 왜? 이거는 환차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익의 4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작년도 적자고 올해가 지금 이익 개선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는 건데 계속 적자에 베팅할 거냐?
또 더군다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명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순리대로 가는 거죠. 요걸 실천하는 사람들만 계속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 실천하셨길 바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한번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이 한번 바뀐 거예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고려운 거예요. 고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세상이 이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공신 세력들이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의 어떤 이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 속에서는 매물들도 있을 거고, 그 매물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히어로도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태조 이방원이 등장을 해야 되고, 정도전이 등장을 해서, 그죠? 시장의 에너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가 새로 탄생이 되려면은, 새로운 주식들이 탄생이 되려면은 굉장히 쉬운 키워드가 등장을 해야 된다. 입에 탁 달라붙는. 우리가 2020년대 코로나처럼, 아, 코로나! 그러면 바이오적 해야지, 진단키트 해야지. 그 다음에, 2023년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아, 그러면은 이게 저리 배터리가 좋겠네? IRA. 입에 탁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가는데 하이닉스 안 할 거야? 한미반도체 안 할 거야? 이런 거 입에 탁 달라붙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탁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키워드가 등장하는지 보니까 요새 엠폭스 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WHO 쪽에서 그 비상사태를 좀 선언을 하고 이걸 시장에 좀 화두를 던질 것이냐, 전 요걸 보고 있거든요. 돈은 지난주부터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 테마를 시장이 만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최근에 진단키트는 코로나 이제 재확산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요거는 임팩트가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이거보다 더 쉬운 단어를 딱 던져줘서 그냥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커피숍에서도 그렇고 그거 관련된 단어 하나 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슈가 이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뭐랑 연결돼야 되냐면 산업의 성장으로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섹터, 새로운 이 신주주주가 1년 동안 이 판을 씹어먹습니다. 작년도 7월 말까지 배터리가 판을 먹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작년도 5월 달부터 이어졌던 이 AI 반도체가 이 판을 먹었던 것처럼, 2년 동안 이어졌던 전력주 이 판을 씹어먹었던 것처럼, 그런 주식을 내 포트 한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수익률을 결정을 할 거다. 이 게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약간, 좀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바이오 중심주하고 반도체 중심주하고 소부장 자금이 확산된지 정도만 보면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연속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현금 좀 들고 있다가 팔았던 거 다시 밑에서 살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바이오 중심주가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 지난주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저거 볼 필요 없고 계속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 비중을 더 높이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자금을 더 푸시해주지 않는다. 뭐 자동차가 푸시해주거나 전력주가 푸시해주거나 아니면 낙폭과대주가 푸시해주거나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주식도 있잖아요. 이러면 제한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판을 키우고 반도체가 거기에 푸시를 해주면 이 판은 좀 더 가는 거고, 바이오가 푸시를 해주지 않고 정체되고 그리고 반도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에너지도 별로 없고 자동차도 에너지 별로 없으면 이번에 또 다시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금은 남겨놔야지. 이 현금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이오가 이 판을 다 씹어먹을 때까지. 이해되죠? 그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 에너지를 넣을 가정들이 다라고 저는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그러려면 산업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명분을 달아줘야 돼요. 시장 사람들, 투자가들한테 한 2, 3초 만에 이야기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그럴 수 있겠네. 되게 쉽게 각이 딱 될 정도면 자금이 빨리빨리 들어온다고. 적금도 해지해서 들어오고, 다른 주식 손절해서 들어오고, 그런다고. 쉬워야 돼. 야, 코로나인데 너 바이오제약 안 할 거야? 쉽잖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너 배터리 안 할 거야? 야, AI, 엔비디아 가고 있는데 여기 납품하는 기업 안 할 거야? 납득 바로바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미리 연결고리가 다 짜져 있다고. 코로나 때를 보면 2020년도 때 어떤 식으로 판이 커졌었는지를 보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그 정도 위치까지는 아니었는데 바이오젠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반반 투자해가지고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설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커졌었는데 이게 커졌었던 이유가 빅파마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 발렌베리 그룹이 집중 지원을 해줘서 이게 컸던 거예요. 그 모비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빅파마들이 위탁 생산을 하는 이 비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들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머크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줬던 게 발렌베리 그룹이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그 당시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나 이런 업체를 확 커졌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0년도에는 어디서 출발을 했었냐면 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먼저 집중해주기 시작했다고.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 올해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올해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냥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가 약간 미국이 신경 쓰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쓰지 않게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도보다는 더 뒷배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배경이 맞춰진 상태에서 시장의 투자 주체들이 야 앞으로 내가 바이오 쪽으로 이 판 다 씹어먹을 거니까 돈 여기다가 베팅해. 그러면은 최소한 조 단위의 자금들이 시장과 별개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이나 유한양행이 1조 이상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최대 중심으로 보시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삼천당제약이나 이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더 키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번 판을 갈 때 만약에 바이오가 안 가고 다시 정체가 되면서 소멸되면 이거 계속 속도감을 주면서 시간을 좀 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와 소부장이 치고받는 형태의 어떤 이 박스권을 만드는데 시장의 어떤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좀 그 중심을 좀 잡으시면서 이번 주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수 운용역 함께했습니다.